우리 인체 혈액은 약 10만 킬로에 달하는 우리 몸속 혈관을 따라 순환하며 약 37조 개의 세포와 조직,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각종 호르몬들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혈액순환의 장애는 세포, 조직, 각 장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 인체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9%에 달합니다. 즉 우리 몸속의 혈관 대부분이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세포 전체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면 인체 전반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혈관 질환은 정말 잔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 10,000개 이상의 질병 가운데 무증상 시한폭탄이라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정말 잔인한 질병입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얘기했죠. 가슴을 잡으면 심근경색, 뒷목을 잡으면 뇌졸중. 그나마 심장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사망하게 되면 잔인하지는 않죠. 반신불수 이상의 장애가 오고 말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잔인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도 3개월, 6개월 삶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집니다. 옷장 안에 비상금, 침대 밑에 숨겨둔 금부치, 친구한테 가족 몰래 빌려준 돈, 가족 모르게 투자한 돈, 애들은 아직 어린데 정말 답답해서 심장이 터집니다. 내 의식은 살아있는데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프랑스 엘르라는 유명 잡지의 편집장인 보부는 이 보비는 정말 한량이었습니다. 정말 사교를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하고 정말 이런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비가 어느 날 차 안에서 뇌혈관이 터져 뇌졸중이 오고 코마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서 3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 사람한테 허락한 것은 바로 왼쪽 눈꺼풀 하나입니다. 정말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미칠 지경의 잔인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왼쪽 눈꺼풀 하나로 책도 발간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바로 당의 과다, 즉 과식, 스트레스, 엄주, 흡연, 운동 등으로 발생하는 혈관 질환은 혈관의 반이 찌꺼기로 막혀 있다면 직경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혈류량은 16분의 1로 줄어드는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필연적으로 매일 4,000개 이상 생기는 암세포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그 정식을 반복하며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 혈류량이 감소하면 인체 산소 포도가 감소하고 체온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기에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저산소, 저체온 상태가 되지 않도록 혈관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스트레스는 음식 조절만은 이 전부를 음식 조절만으로는 이 전부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 모두를 떨어뜨리고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운동이며 혈관의 최고의 파트너는 근육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과 과잉 칼로리의 소모로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그중 번스쿼터 같은 하체 근력 운동 시에는 말초혈관이 새롭게 생성되고 재생되어 혈액의 볼륨이 커져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원활한 혈액순환과 혈압 감소로 이어지기에 운동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듯 생활 습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혈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의 섭취와 운동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이어지는 생활습관병, 즉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병을 만성질환으로 바라보고 혈당 조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혈당은 당뇨의 한 가지 증상이며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일 겁니다. 인슐린 저항은 인체 각 세포에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혼자 가면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슐린이 같이 가야 문을 열어줍니다. 즉 인슐린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당을 지속적으로 계속 세포에게 가져다 주니 자물쇠를 바꿔버리고 인슐린을 거부하는 것이라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의 당뇨 치료는 왜 혈당에만 집중할까요? 과도한 혈당은 혈관 손상을 일으켜 심장마비나 뇌졸중, 실명이나 다리절단 등의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만 집중하고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환자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전부터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당을 세포에게 넣어주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과다한 당으로 인해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게 되는데 우리는 혈당 조절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려고 또 인슐린을 투여합니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은 더 심해지겠죠. 즉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치료하는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고친 환자 중에 약으로 고친 환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고 식습관병은 치료도 식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하고 위를 90% 잘라낸 뒤에는 예전처럼 음식을 먹을 수 없기에 당뇨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식습관의 교정이 근본입니다. 자, 12년째 당뇨약과 인슐린을 복용한 50대 후반의 남성은 체중이 100kg에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는데 본인이 반드시 나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음식 조절과 공복 시간을 지키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와 운동을 병행했는데 혈당은 빠른 기간에 내려갔고 1년이 지나 체중은 85kg, 당화 혈색소는 거의 정상 수준인 7% 정도로 낮아졌고 인슐린 주사도 6주 만에 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40대 후반의 남성은 당화 혈색소가 8.9%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주 만에 완치가 되었고 한 여성 환자는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는데 위의 방법으로 4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고 약을 끊고 6개월이 지나서 정기검진을 위해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주치의가 너무 좋아하는데 차마 약을 안 먹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죠. 약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근본적인 중요한 생활 습관은 교정하지 않고 알약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사고, 즉 내 병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니 이러한 말들에 흔들리는 겁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역시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혈압을 낮추는 약물로 수치만 정상이 되면 안도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앞에서 알아본 인슐린 저항이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당이 높고 대부분 비만입니다. 피가 맑지 않고 끈적하여 혈류 속도가 느리게 되고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펌핑을 해야 하니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펌핑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는 일종의 삶의 몸부림인데 이때 혈압약을 먹어 혈압을 낮춥니다. 혈압약의 대표적인 작용이 심장 근육을 못 뛰게 막는 것입니다.
심장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심장에는 무리가 가겠죠. 자, 우리 몸이 0.5kg가 살이 찌면은 3km 이상의 혈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길어진 혈관만큼 더 높은 압력으로 심장이 펌핑하여 혈압을 올려야 합니다. 혈관 근육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 근육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심장이 혼자서 혈액을 돌려야 하니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되고 탄력을 잃는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혈관 노화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강한 햇볕에 오래 방치된 호수가 탄성을 잃고 푸석푸석해지듯 혈관도 노화가 가속화되는 것이 바로 동맥경화이며 이 혈관을 통해 혈액을 보내려면 혈압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이유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응급사항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높은 혈압보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부서진 혈전이 심장에 막히면 심장마비, 뇌에 막히면 뇌졸중이 되다 보니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혈관이 건강한 운동선수는 격렬한 운동 시에 혈압이 180을 넘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걱정하지 않듯이 압력보다는 혈관 상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 80, 그런데 10대도 120에 80, 20대도 120에 80, 80대도 120에 80. 운동을 하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평생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량이 적은 할머니도 120에 80. 자,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 제약회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상태가 좋지 않고 혈관이 건강하지 못한 할머니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펌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몸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또한 노인들은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원리도 모른 채 약만 먹고 수치만 정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운동을 건너뛰었다든지 과식을 해서 걱정하기보다 혈압약을 깜빡 잊고 안 먹으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럼 혈압이 높아도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의 95%가 1차성 고혈압입니다. 질병에 의해 혈압이 오르는 2차성 고혈압과는 달리 1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비슷한 환경, 즉 엄마가 음식을 짜게 하고 탄수화물과 고지방 위주의 음식 패턴, 그리고 패스트푸드식을 선호한다면 가족력이 맞을 겁니다. 바로 부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음식이 원인이 됐으니 음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식습관을 교정하고 혈관 근육의 건강을 위해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근본일 것입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며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 세포막, 특히 근육과 신경막,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 성분입니다. 이처럼 중요하다 보니 콜레스테롤의 85%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의 85%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15%는 음식으로 생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달걀 노른자나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방간의 원인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 당분이 원인입니다. 우리 몸이 액상과당이나 시럽 같은 가공당을 처리하는 방법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과일의 가당은 포도당, 항산화제, 섬유질도 포함하고 있지만 액상과당은 그야말로 과당 그 자체입니다. 포도당은 인체 모든 부위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고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다음은 근육과 지방에서 쓰고 잉여분이 간으로 가는데 거의 미비합니다. 그런데 과당은
과당을 이동시키는 효소가 간에만 있기 때문에 바로 간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과일의 섭취, 특히 식후에 먹는 과도한 과일은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몸에 좋은데. 네, 과도한 섭취는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식후 과일은 물론 과자, 탄산음료, 캔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액상과당이니 최악이겠죠.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해롭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과일에 대해서는 무장해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액상과당의 대표 주자가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이고 그 결과물이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염증과 스트레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혈관벽이 압력을 받을 때 피가 탁할수록 혈관에 상처와 염증이 증가하고 이때 스프레이 락스처럼 달라붙어 혈관벽을 치료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내 몸에 그만큼 염증과 상처가 많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생성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손상된 세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이 손상된 세포벽과 혈관에 치료해야 할 염증과 상처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바로 상처와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럼 왜 이제껏 콜레스테롤 저하제에 의존해 왔을까요? 혈관에 상처가 크고 염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스프레이 락스가 갖다 붙어 혈관이 막힐 위험성 때문인데 200명의 환자에게 5년간 복용시켰을 때 그중 1명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것은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코엔자임 Q10도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냐, 부작용 없는 필수 영양소인 코엔자임 Q10을 먹을 것이냐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므로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이전에 본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이 가장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충분한 수면 없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스트레스의 관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식습관과 수면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근본일 것입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진 말기암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이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미네소타 대학 데이비드 교수팀은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9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발표했으며 카를로스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환자 10만 명을 15년간 관찰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병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방간이 중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한 60, 70% 정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지방간 약을 처방해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 와서 처방 받겠다 그러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음식도 남들보다 굉장히 좀 정갈하게 먹는 편이라서 내가 지방간이 올 이유가 없는데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과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과일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정도 기초대사량이고 운동을 이 정도를 하면은 과당 정도는 태워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원인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일을 끊고 3개월 동안 과일을 끊었습니다. 과일을 3개월 동안 딱 끊고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를 해보니 지방간 수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만약 제가 그때 근본적인 원인인 과일 섭취는 교정하지 않고 약물에만 의존해 왔다면 현재까지 지방간에 시달리고 아직도 약물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의사분들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식습관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환자들을 붙들고 우리처럼 기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알아야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 보다 무엇이 문제인가가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부작용 없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약물은 생활 습관 교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